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40대 남성입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살아보니 그 평범한 삶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내는 끝까지 자긴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지만 저는 아내가 한 일을 헌신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했다면 가정이 아닌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였겠죠. 얼마 전 이혼 조정을 끝내고 잠든 둘째를 보면서 착잡해진 마음을 이곳에 털어놓으려 합니다. 아내가 아이 교육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결혼 후의 일이었어요. 첫째를 임신하고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키우면 좋을지 의논하는 자리에서였지요. 난 우리 애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서 의사 만들 거야. 의사만 된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의사야? 좋은 직업이라면 그거 말고도 많을 텐데. 모르는 소리 마. 의사만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가지고 존경까지 받는 직업이 어딨어? 아무리 돈 많은 기업 회장이라고 해도 자기 병 고치는 의사 앞에선 굽실대기 마련이야. 신이 될 수는 없어도 지금 인간이 그에 준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오직 의사뿐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뭐든 좋다 이거야. 근데 애가 하기 싫다고 하면 나는 아무리 좋은 직업이어도 애가 싫다는 건 억지로 시킬 생각은 없어. 여보, 부모가 왜 부모겠어? 우리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애가 태어났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다고 하면 당신은 그래, 너 좋아하는 게임이나 하고 살아라. 그럴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자기 꿈이 아닌데 부모의 꿈을 강요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올바른 꿈을 꾸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야. 나는 우리 집이 평범한 게 싫었어. 꿈 많은 애가 욕심 없는 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나는 우리 애 나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것도 내가 평범하게 자란 것도 억울해. 나는 우리 애 정말 최고로 키울 거야. 아내는 일종의 성장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재주가 좋아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고 다양한 방면에 자잘한 재주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지 아내 말처럼 대단한 재능이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림 상장 몇 번 받았다고 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때 부모님이 자기 재능을 제대로 키워주셨으면 지금 미대 교수가 됐을 거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태어난 아이에게는 부모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교에도 무던히 신경을 썼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 교육에 대한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교육관이 다소 안 맞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의 열정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내의 조기 교육은 아들이 집에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한 달도 안 된 애가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어야 한다며 돈 주고 미국 방송까지 추가해서 종일 틀어놓았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크면 그때부터 가르치면 되지.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이 집 자체를 미국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애 머릿속에 영어의 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되도록 애 앞에서 영어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 뭐? 갑자기 영어라니. 나 그렇게 영어 잘하는 편도 아니었어.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인 물건 단어라도 익혀서 좀 써줘.
그래야 나중에 우리 우진이 안 힘들어. 당신은 우진이가 우리처럼 힘들게 영어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니지. 아내의 철학이 확고했기 때문에 저처럼 어설픈 반대로는 절대 아내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다 잊은 영어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대화는 영어로 해야 했죠.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영어 동화책, 영어 동요만 틀어주더니 이제 겨우 걸음마 뗀 아이에게는 한글 교육을 했습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아내가 애 교육을 잘하긴 했어요. 평범한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믿기 힘들 만큼의 발달을 보여주었고 확실히 또래보다 빨리 한글을 뗐죠. 주변에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그때마다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우진이는 왜 이렇게 빨라? 우리 소정이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겨우 그림 맞추기 수준인데. 그러게요. 병원에서 발달 검사를 해도 우진이가 남들보다 많이 빠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 나이대에는 소정이가 일반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진 아빠는 열심히 돈 벌어야겠어. 이러다 우진이 서울대는 식은죽 먹히겠어. 서울대가 뭐야? 하버드도 보내지. 나중에 그 팁 좀 전수해줘, 우진 엄마. 응? 아유, 팁이랄 게 있나요? 아이 교육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고 그래서 아내의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이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의 교육관에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자란 아들은 어딜 가나 영특하단 소리를 들었는데 아내의 기대와 달리 IQ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게다가 영재 판정을 받기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내가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해서 받쳐준 덕분인지 어딜 가든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7살에 피아노, 미술, 태권도, 수영, 창의력, 수학, 영어, 중국어까지 또래 애들보다는 비교도 안 될 스케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진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7살이 이렇게 많은 학원에 다니는 게 맞아? 당신은 잘 따라와주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꼭 그렇게 딴소리 하더라. 다 필요해서 넣은 거야, 필요해서. 우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렇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자식들 보면 당신 이런 소리 못해. 우진이는 지극히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기본적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여유도 되니까 그런다지만 우린 아니잖아. 과목만 보면 많아 보일지 몰라도 매일 가는 학원도 아닌데 뭐가 심하다고 해? 영어 유치원 보낼 능력은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지금이야 고만고만하고 우진이가 뛰어나 보이겠지만 나중에 중학생만 돼봐. 이렇게 하는 애랑 안 하던 애들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진이 크면 분명 엄마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다. 아주 절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아들 교육에 훈수라도 둘러치면 은근히 제가 능력이 없어 더 좋은 교육을 하지 못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나 기분이 상하던지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의견을 나누기도 전에 대화가 끝나버리곤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뜻대로 따라주던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태권도 학원 차량을 타고 영어 학원에 갔어야 할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내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와보니 집으로 경찰이 와 있고 아주 난리였죠. 무슨 일이야? 우진이가 사라지다니! 모르겠어. 태권도 관장님은 확실히 늘 내리던 영어학원 앞에서 내려줬다는데 애가 어딜 갔는지 영어학원엔 들어온 적도 없대. 아이씨, 그럼 대체 애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일단
아이가 자주 가던 곳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달리 아이가 갈 만한 곳이 떠오르면 말씀해 주시고요. 흉흉한 세상이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좀처럼 진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소엔 아내가 모든 학원 픽업을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차량 운행을 하는 태권도와 수영만 다음 일정을 그 학원에 맡기고 있었어요. 10살 때까지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이미 경찰이 순찰을 했다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내와 함께 찾으러 다녔습니다. 놀이터, 학원과, 문구점, 마트 할 것 없이 애를 데리고 가본 곳은 전부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실종된 지 5시간 만에 아이를 찾은 곳은 생각지도 못한 옆 동네 아파트 놀이터였습니다. 낯선 아이가 미끄럼틀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단지 주민이 경비실에 신고를 하고 경비실에서 경찰에 인계를 한 것이에요. 서우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관할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던 아들을 보자마자 엉덩이를 때리며 마구 화를 냈습니다. 아내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저도 바로 주저앉을 만큼 힘이 풀렸는걸요. 아유,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우진이도 많이 놀란 것 같으니 가서 잘 달래주세요. 보니까 학원 수업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학원 수업이 힘들었다고요? 영어 학원이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은데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또 학원에 보낼 것 같아서 학원 끝날 시간까지 숨어 있고 싶었다더라고요. 그 동네는 같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사는 아파트인데 매일 타는 차량에서 길을 기억해뒀다가 간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아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학원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학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머리를 세차게 헝클어뜨리고 괴로워하는 얼굴을 보였다며 심리 검사도 권유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우진아,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나만 학원 많은 거. 뭐가 너만 학원이 많아. 다른 친구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다녀.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일단 우진이 이야기 들어보기로 한 거잖아. 우진아, 다른 친구들보다 학원이 많아서 힘든 거야? 나도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영어학원은 숙제도 많아서. 그럼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영어 학원도 쉬면 괜찮을 것 같아. 응, 중국어랑 수영도 하기 싫어. 너 나중에 커서 바보 되고 싶어? 다른 친구들 외국인이랑 이야기할 때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서 있을 거야?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아내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아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구기며 머리를 박박 긁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아이의 머리에서 작은 땜빵을 발견한 겁니다.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로 머리에 구멍이 2개 나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아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서울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유난 떨지 마. 당신이 그러니까 우진이도 더 어리광 부리는 거잖아. 그거야 애가 수업에 익숙해지면 자연히 나아질 문제인데 뭐 대단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래? 이게 지금 보통 문제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학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은데 심리 검사라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지금 우진이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대처를 할 거 아니야. 무슨 심리검사? 우진이가 정신병이 있다는 거야, 뭐야? 그게 또 무슨 억지야. 애 심리가 지금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자는 건데 당신 그 친한 서울 엄마들도 애 내면은 속속들이 모를 건데 심리상담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어? 지금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우진이 상태 심각해. 계속 저대로 두다가 정말 애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아, 진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 내가 있는데. 심리상담 예약할 거야. 그리고 영어, 중국어 다 끊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영어, 중국어 다 끊어버렸다가 지금까지 배운 게 도루묵되면 당신 어떻게 책임질래? 그건 당신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책임 못 지는 거니까 쉽게 말하지 마. 아내와 크게 싸우고 며칠간 냉전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근 광역시에 가서 심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가로부터 아이가 위험할 정도로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전쟁터에 나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기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는 병사와 비슷한 심리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상담에서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싶다, 당분간 만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는 사실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 아내는 아이의 학원을 줄이는 데 합의했고 아이가 좋아하는 태권도 하나만 남기고 학원을 전부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를 찾게 된 거예요.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태권도만 다니며 몸을 쓰는 일이 많아서인지 아이는 탈모 문제도 해결이 되고 웃음도 많아졌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되자 아내는 점점 초조해했어요. 아들의 학교 성적은 평범한 수준으로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뒤처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진이 다시 학원 보내야겠어. 아이, 또 왜 그래? 이미 합의된 거잖아. 당신은 이 시험지를 보고도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내가 잠시만 끝낸다고 했지 뭐 영영 안 보낸다고 했어?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사교육 하나 없이 애 의대 보낼 자신도 없으면서. 우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의대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한 거 잊었어? 그리고 8, 90점이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애를 또 그렇게 닥달해야겠어? 태권도 국가대표로 어떻게 평생 먹고 살아? 나는 어떻게든 우리 우진이 의대 보낼 거야. 아들이 학원을 그만둔 뒤 아내가 활기를 잃기는 했어요. 목적을 잃고 우울해하는 일도 있고 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저도 많이 신경 썼죠. 하지만 아들의 교육열을 올리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아내에게 그만한 활기를 되찾아주는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내 말대로 고학년이 되었으니 앞으로 학원을 하든 뭘 하든 하긴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원 없이 살아본 아이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게 문제였죠. 우진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이제 우진이 곧 6학년 될 텐데 이제 슬슬 학원 다녀야 하지 않겠어? 엄마는 우진이 수학 영어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아, 학원 다니기 싫은데. 전에는 다른 친구들도 학원 안 다녀서 싫다고 했지만 지금 봐봐. 학원 다니는 친구 많지 않아? 성우 경준이도 다 다니는데. 너처럼 5학년인데 태권도만 다니는 친구들 많이 없잖아. 그래도 학원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가라는 거 아니야. 대신 너 게임기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가 다니라고 하는 학원 다니고 제대로 공부만 하면 너가 가지고 싶다던 그 게임기 사줄게. 진짜로? 그거 진짜 비싼데? 우진이가 엄마 말만 잘 들으면 그런 거 몇 개라도 사줄 수 있어. 다닐 거야? 알았어. 아내에게도 방법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가지고 싶었던 게임기로 비교적 쉽게 설득해 아내의 뜻을 이뤘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어, 수학, 역사 학원을 보내는 대신 게임기를 사줬고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올 때마다 용돈 10,000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6학년이 된 아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 모두 100점을 받아왔죠. 거봐, 우진이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애라고. 아내는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온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아이도 큰 만큼 그 정도의 수업은 무리가 없어 보였고 서로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 문제였죠. 우진이 다음 주 주말부터 서울에 있는 특강 듣기로 했어. 뭐? 굳이 여기 있는 학원 많은데 서울까지 가서 수업을 듣는다고? 여기 수업이랑 서울 수업이 같아? 잘하는 강남 엄마가 어렵게 잡아준 기회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우진이 거기 테스트해서 합격해서 듣는 거야. 그거 다 내 덕이라고. 그래서 우진이도 그렇게 하겠대? 적당히 구슬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주말마다 올라갔다가 일요일에나 오게 될 것 같아. 그럼 주말마다 집을 비우겠다는 거야? 어디서 자려고? 널리고 널린 게 호텔인데 어디서 자는지 그게 문제야? 어쨌든 여보,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대학까지 한참 먼 것 같지만 우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시장에 뛰어든 거라고. 지금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포기해버리는 애들 수두룩이래. 우리 우진이 그런 패배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 아내는 언제나 그렇듯 뜻이 완강했습니다. 애 교육에 있어선 저도 뭐라고 훈수두지 못할 만큼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저도 별 수 없었죠. 저야 어찌됐든 애가 괜찮다고 하면 두고 보자는 쪽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이의 주말 수업이 시작됐고 아내는 토요일 이른 아침 3시간 거리의 서울까지 직접 운전해 갔다가 일요일 밤이 되면 왔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갔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몇 주 뒤 아들은 갑자기 서울 수업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갑자기 안 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이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건 줄 알아?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그 수업이 얼마나 가지기 힘든 기회인지. 알아. 아는데 그래도 그만하고 싶어. 학원 다니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서 주말에도 나갈게. 서울은 가기 싫어. 우진아, 뭐가 힘들었던 거야? 수업이 안 맞았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뭐. 그 수업이 보통 비싼 건 줄 알아?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환불도 안 돼. 너 그렇게 주말마다 수업 듣는다고 거기까지 매일 운전하는 엄마나 여기 남아서 고생하는 아빠 생각은 안 해? 아, 그러니까 누가 서울 가서 수업 듣는다고 했어? 엄마가 원해서 가는 거잖아.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게 다 엄마 위해서 하는 일이야? 다 널 위해 하는 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나를 위한 일인데? 아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온 건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아내를 상대로 지지 않고 받아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좀 놀랐고 일단 아이를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왔죠. 아들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를 가자고 하니 아들은 다른 거 먹자더라고요. 왜? 우진이 햄버거 좋아하잖아. 주말마다 지겹게 먹어서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엄마가 맨날 햄버거만 사줬어? 왜? 맛있는 거 많을 텐데. 그게 제일 빨리 나오고 빨리 먹을 수 있다고. 서울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아빠, 나 진짜 서울 가기 싫어. 그리고 아빠만 혼자 주말에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어렸을 때처럼 주말마다 다 같이 여행 가고 그렇게 놀고 싶단 말이야. 우진이 마음도 이해해. 아빠도 마음 같아선 계속 우진이랑 여행만 다니면서 놀고 싶지만
너도 결국 대학은 가야 하잖아. 혼자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엄마는 어떻게든 너 좋은 대학 나와서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래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과연 그럴까? 어? 어쨌든 차라리 여기서 학원 다니고 싶어. 이번엔 아들의 뜻도 아내 못지않게 단단했기에 아들의 편에 서서 아내와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아내도 전과 달리 조금도 굽힘이 없이 서울 특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죠. 수강료로 많은 돈을 쓴 것도 사실이었어요. 환불 불가인 수업이었던 만큼 되돌려 받기도 쉽지 않았던 터라 아내는 아들에게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서 끝까지 듣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우연히 손톱 깎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두 줄이 확실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한 것이죠. 당신, 이거 뭐야? 어? 뭐야? 당신 내 화장대 서랍 봤어? 손톱 깎기 찾으려다 봤지. 그리고 화장대 서랍 열어보는 게 뭐가 어때서? 이게 뭐냐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버리려다가 깜빡 잊은 거지. 아내는 제게서 테스트기를 빼앗아 가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빤히 쳐다봤더니 아내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더라고요. 지울 거야. 괜한 기대하지 마. 지우다니? 왜 지워? 나 지금 우진이 하나만으로도 벅차. 지금 우진이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임신해서 배가 부르면 우진이 교육은? 서울 수업 다시 가는 것도 친구 시켜서 간신히 설득했는데 임신하면 못 가잖아. 그게 지금 이유야? 우진이 이제 다 컸고 여기서 학원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여보, 그러지 말고 낳자. 이게 얼마 만에 생긴 아이인데. 당신은 쉽겠지.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다 내가 하는 일이니까. 우진이 하나 완벽하게 키우는 게 목표이자 꿈이야. 근데 이렇게나 터울지는 늦둥이 낳아서 뭘 어쩌겠다고? 나 둘째 욕심 없어. 나한텐 오로지 우진이야. 둘은 안 돼. 아내가 그런 이유로 고집을 부릴수록 저는 반드시 둘째가 필요했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아들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 것이고 저도 아들도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둘 이상의 다복한 가정을 꿈꾼 저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기도 했죠. 내가 도울게.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거들 테니까 제발 낳기만 하자. 주말 수업도 내가 갔다 올 거고 낳으면 내가 엄마한테 부탁해서라도 내가 키울게. 어? 제발 낳자 여보. 지금은 당신이 아쉬우니까 어떻게든 낳게 하려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낳아서 내 발목 묶이면 이도저도 못하게 해서 우진이랑 나 떼어놓을 작정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도 우진이 하나 의대 보내는 거 꿈이듯이 나도 자식 둘 이상 있는 다복한 가정 꿈꿨는데 당신도 내 꿈은 좀 고려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낳을 수 있으면야 얼마든지 낳으라고 하겠다. 애 낳는 게 뭐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때 되면 그냥 꺼내면 끝인 일인 줄 알아? 여보, 내가 다 키운다니까. 만약에 내가 둘째 책임 못 지면 이혼해줄게. 이 집도 뭐고 다 주고 우진이 교육비까지 전부 지원해주고 이혼해줄게. 각서라도 써줄게. 어? 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둘째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밤낮으로 그렇게 설득하고서야 아내는 백기를 들었고 결국 둘째를 낳을 수 있게 되었죠. 아내도 대단한 게 입덧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주말마다 아이 서울 수업은 꼭 본인이 가더라고요. 제가 대신 가겠다는데도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 할 것도 없고 불안하다며 직접 갔어요. 그렇게 배가 너무 불러 운전하기 힘들어질 때까지
아내의 교육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배가 부른 뒤에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비웠지요. 아빠, 안 피곤해?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괜찮아. 어차피 너 학원 들어가 있으면 아빠야 차에서든 호텔에서든 쉬면 되는데 뭐. 이러다 나 서울대 못 가면 미안해서 어떡하지? 우진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엄마가 너 교육에 유난스러운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만데 너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키진 않을 거야. 의대도 가기 싫으면 너 하고 싶은 거 찾아보자. 아빠가 뭐가 됐든 우진이 너 하고 싶은 거 밀어줄 거야. 그랬다간 엄마, 나 죽이려고 할걸? 진짜 그렇게 생각해? 농담 반 진담 반. 아들도 저도 그리고 아내도 나름대로 그 시기를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노력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진실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과 함께 서울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그날 특강이 전례 없이 강사 문제로 빨리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른 시간에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누가 방문한 듯한 흔적이 보였고 저는 아내 손님이 왔나 했어요. 아내가 필요 이상으로 당황했는데 그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우진이 너 오늘 수업 안 들었어? 강사 문제로 2타임 휴강이라던데 추후에 보강한다고 문자 못 봤어? 문자 못 봤는데. 근데 누구 왔었어? 내 친구들. 모처럼 당신도 없고 혼자라고 하니까 누뚱이 임신해서 힘들지 않겠냐면서 집으로 놀러 왔어. 아, 그래? 친구 누구? 수경 씨? 수경이랑 세화랑. 잘 됐네. 당신 혼자 심심해 어쩌나 했는데 여기까지 와주면 나야 고맙지. 다음에도 온다고 하면 신경 써서 대접해. 알았어. 그래야지. 그 당시를 돌이키면 잠잠했던 마음도 다시 불같이 일어나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뻔뻔한 얼굴로 저를 속이던 아내의 표정과 목소리가 떠올라서요. 어쨌든 아내는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출산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지만 딸은 또 다르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아들 교육 문제로 부딪혀 마음에 멍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딸은 그 마음을 치유해주는 존재였어요. 어이구, 그렇게 예뻐? 아주 닳겠다 닳겠어. 이렇게 예쁠 줄 알았으면 좀 더 젊었을 때 졸라볼 걸 그랬나 봐. 나중에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봐야겠는데 그때까지 살 수 있으려나?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나저나 우진애미도 참 대단하다. 하영이 너한테 덥석 맡기고 애 학원 쫓아다니는 거 보면 말이야.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낳은 거니까 별 수 없지. 그리고 뭐 나를 믿었겠어? 엄마를 믿은 거지. 고마워 엄마.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낳았겠어? 내가 우진애미 그 대단한 열정을 하니 협조를 한 거지. 우리 손주 서울대 보내준다는데 내가 등록금은 못 줘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내가 아이를 낳고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평일은 그나마 괜찮은데 주말에 혼자 아이를 보려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들도 입시의 중요성을 깨달아 순순히 아내의 뜻을 따라줘서 부딪힐 일이 적었고 저는 저대로 딸 육아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린 채 살았거든요. 게다가 딸은 아들이 입시의 중요한 지점에 있다 보니 아들에게 한 만큼 조기 교육에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집에는 평범한 한글 동요가 흘렀고 딸은 가만히 누워 모빌만 보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제가 꿈꿨던 그 완벽한 가정의 형태를 이뤘던 시기였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들은 아내의 뜻대로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의대에 합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내와 교육관이 맞지 않아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는데 막상 그렇게 아내가 노래를 부르던 성과를 손에 쥐게 되니 아내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꿈이라지만 19년을 자식 교육에만 매달려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얻은 결과인데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나는 우진이가 뭐가 되든 상관없었는데 그 어렵다는 의대 들어갔다고 하니 너무 자랑스럽고 당신한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네. 내가 그랬지? 나는 자신 있었어. 우진이 의대 보낼 자신도 있었고 나중에 나한테 너무하다 유난스럽다 하던 사람들한테 고맙다 소리 들을 자신도 있었다고. 그래, 잘했어. 당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사줄게. 말만 해. 당신도 그 고생 다 보답받아야지. 난 아직 안 끝났어. 겨우 이제 산 하나 넘은 거라고. 의대 들어갔다고 다 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 우진이 의대 들어가 대학병원 의사 될 때까지 나 아직 할 일이 태산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대학 보내면 부모 할 일 다 끝냈다 싶을 텐데 아내의 목표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게 그냥 뒤에서 잘 서포트 해주겠다 그런 의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내가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아들과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뭐? 아이, 서울에 간다고? 뭐 대단한 집 얻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널찍한 원룸 하나 얻어서 애 먹이는 거 제대로 먹이고 신경 써주고 싶다는 거지. 우진이 다 컸잖아. 용돈이나 제대로 주면 먹는 거야 알아서 먹겠지. 여보, 당신은 19년을 나한테 맡겨놓고도 내가 이유 없이 그런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진이 성인인 건 나도 알지. 근데 이제 겨우 첫 발 떼는 애야. 사회생활까지는 아직도 멀었고 오로지 공부만 신경 쓰게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게 하고 싶다고. 그럼 하영이는 어쩌고? 하영이도 데려가 원룸 생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 하영이는 당신이 좀 봐줬으면 해. 뭐? 아이, 그러니까 당신은 우진이랑 서울에서 생활하고 나랑 하영이는 여기서 둘이서 살라고? 엄밀히 말하면 둘은 아니지. 어머님이 와서 도와주실 건데. 당분간만 좀 신경 써줘. 내내 있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시험 보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처음 적응을 잘 시켜놔야 혼자서도 잘할 거니까.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우진이한테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당신 없어도 충분히 잘할 애인데 당신이 너무 붙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원해 낳은 딸이라지만 하영이한테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진이 교육은 나한테 맞춰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하영이 낳은 거고. 그러면 당신도 끝까지 협조해야지.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하영이도 엄마보다 아빠를 더 찾는데 뭐가 문젠데.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 국시만 합격하면 끝이야. 어? 아들 문제로 제가 이긴 적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내는 이미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진작 전부터 저한테 이야기해서 상의를 하던지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희 어머니와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오시는 게 아니라 평일 내내 저희 집에 계셔야 했으니까요.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 둘째 문제를 들먹여서 붙들어 둘 수도 없었어요. 아들도 그 문제에 강하게 반발했는데도 아내는 기어이 아들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었죠. 그나마 합의한 게 주말엔 내려오기로 한 것이었어요. 주말 부부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어쨌든 당분간은 서로 좋은 거다 싶었지만
아내 없이 혼자 크는 딸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내보다 저를 잘 따른다고 해도 엄마 싫어하는 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차라리 그냥 서울로 이사 갈까 싶어. 괜찮겠어? 서울지사는 자리 구하기도 힘들다며. 어떻게든 신청해 봐야지. 자리가 안 나면 이직을 해서라도 가는 게 낫지. 이게 어떻게 가족이야? 하영이는 자기 엄마 얼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아니야. 우진이 의대 간 거야. 집안의 경사고 참 잘한 일인데. 우진애미 정말 참 독하다 독해. 한창 예쁠 딸 크는 거는 다 포기하고 그저 우진이한테만 매달리니. 결국 저는 서울지사 발령 신청을 냈지만 솔직히 기대하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저는 틈틈이 이직 자리도 알아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학도 아닌 평일인데 아들이 집으로 온 거예요. 어? 우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늘 학교 안 갔어? 학교 안 가. 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빠, 나 자퇴서 내고 왔어. 어? 뭐라고? 자퇴서? 이제 좀 후련해. 나 졸려서 좀 자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 잠깐만. 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해. 갑자기 자퇴라니. 왜 그랬어? 엄마랑 상의는 된 거야? 엄마한테 말하면 허락하겠어? 그럼 엄마한테 허락도 없이 혼자 자퇴서를 내버렸다는 거야? 성인이 되니까 그건 편하더라. 엄마 허락 없이 내 멋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게. 나 특별히 꿈이 있었던 건 아니어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그래서 엄마가 제발 되어달라고 하니까 아빠도 내심 그래줬으면 하는 것 같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내 길이 아니구나 싶더라. 거기 들어온 애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너무 평범한 사람이야.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없고 학문적 열의도 없이 난 도저히 계속 못 다니겠어. 우진아. 그리고 내가 더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 바로 엄마야. 엄마랑 그 좁은 원룸에서 같이 지내는 게 나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알아? 나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아들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로 덤덤하게 자퇴 이야기를 했으면서 아내 이야기할 때는 금세 흥분했거든요. 자기 뜻도 없이 들어간 대학에서 많은 좌절감을 겪은 것 같았고 그게 자퇴의 큰 이유인 것 같았죠. 착잡했지만 일단 아들이 많이 지쳐 보여 뜻대로 푹 자게 뒀어요. 애 엄마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도리가 없어 섣불리 연락하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늦은 밤 부산스럽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막 일어나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내는 다짜고짜 다가와 밥 먹던 애 뺨을 내려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지금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소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구 마음대로 자퇴야? 진짜. 당장 내일 첫 차로 올라가. 네 메시지 받자마자 학교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보류시켜놨으니까 내일 당장 올라가서 자퇴서 철회해. 알았어? 싫어. 뭐? 싫다고. 내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건데 내가 언제까지 엄마 뜻대로 살아야 해. 그렇게 가고 싶으면 엄마가 공부해서 엄마가 의사 되면 될 거 아니야. 야, 소진! 여보, 진정해. 진정하고. 우진아, 너 얼른 들어가. 순식간에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죠. 주무시던 어머니도 나오시고 하영이까지 깨서 영문도 모른 채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일단 둘을 떼어놔야겠다고 생각해 끼어들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어딜 들어가? 너 양심도 없어? 내가 너 하나 때문에 2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네 엄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짓 못하지. 그래서 버텨줬잖아. 엄마 꿈 이뤄주겠다고 19년 동안 엄마 뜻대로 살아줬잖아. 내가 나만 좋자고 그랬어? 다 널 위한 거잖아.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 의대에 기껏 들어가 놓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미친놈이 어딨어? 정 힘들면 휴학이라도 하면 되지. 왜 자퇴를 해? 왜? 하루도 못 다니겠다고. 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되고 싶지도 않다고.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뭐? 인생에서 사라져줘? 너 어떻게 그래? 의사 돼서 사람 살리고 덕망도 얻고 돈도 명예도 다 가져야지. 내가 그러려고 널 그렇게 키웠는데 나처럼 패배자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너 성공하라고 그렇게 키운 거잖아.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니? 고작 5살밖에 안 된 하영이 떼어놓고 너 따라 서울 갔겠어? 그런데 뭐?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하, 어이가 없네.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그럼 너 때문이지. 내가 의대 가길 바래서 서울 온 거라고? 바람 피우고 싶어서 서울 온 게 아니라? 순간 아들의 말에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흥분에 날뛰던 아내에게도 효과가 있었는지 아내도 얼어붙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바람 이야기를 꺼내니 화가 난 아들이 그냥 막말을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가만히 좀 두지. 기어이 아빠 앞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해?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바람은 무슨 바람? 그럼 바람이 아니야? 영석이 아저씨 바람이 아니라고? 오해야. 바람은 무슨 바람? 그 사람은 너 입시 문제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인데. 끝까지 발뺌만 해. 제발 그냥 순순히 인정해. 바람 피운 것도 인정하고 나 때문에 서울 온 게 아니라 마음 편히 그 아저씨랑 바람 피우고 싶어서 온 거라고 인정하라고. 서우진!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싶어 저와 어머니는 바보처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아내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아들은 방에 들어갔고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란 듯 들이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나올까봐 나도 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의심해야겠다 싶어서. 뭐? 그게 뭔데? 서울 집에 두고 간 노트북 카메라로 찍은 영상. 정확히 침대 위로 향해 있는 카메라가 찍은 영상.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아내는 사색이 되었고 저는 그제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내민 것은 메모리 카드였어요. 아들 말에 의하면 자기 컴퓨터로 녹화된 영상을 저장해 놓은 것이었죠. 아들은 제게 그걸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확인해. 김영석 아저씨라고. 나 서울 특강 다닐 때부터 엄마랑 어울렸던 내 친구 아빠. 서우진, 당장 그거 내놔. 내놔! 아내가 득달같이 달려와 아들의 손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앗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키가 큰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뺏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그 메모리 카드는 제 손으로 넘어왔죠. 안 돼. 여보, 아니야. 우진이가 뭘 오해한 거야. 나한테 화가 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라고. 그럼 이걸 보면 알겠지. 안 돼! 조작된 거야. 우진이 이게 제대로 벼르고 있다가. 조작인지 아닌지도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 비켜! 안 돼! 비키라고! 저는 제 앞을 막아서는 아내를 밀쳐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까지 따라와 붙드는 아내를 간신히 밖으로 밀어내고 안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내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도 지르고 난동을 피웠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방에 둔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죠. 그 순간 그 모든 게 화가 난 아들의 장난이거나 오해였으면 바란 사람은 아내가 아닌 저였을 겁니다. 평생 아들의 성공밖에 몰랐던 아내가 바람이라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들이 건넨 파일 속 영상은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본 3개의 영상 모두 아들이 없는 사이 아내가 웬 남자를 끌어들여 더러운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듣기 힘든 소리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는 정말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모든 장면을 아들이 확인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문을 열었어요. 오해라고?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라고? 여보,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냐고? 얼마 안 됐어. 진짜야. 서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 진짜 실수였어. 진짜 실수야. 아내는 영상이 몇 개 되는지 알지도 못한 것이죠. 아들이 제게 넘긴 증거만 13개였는데 실수라니요. 그 아저씨, 나 서울 특강 다니면서 알던 아저씨잖아. 우진아, 그만해. 오해야. 그때는 그냥 도움을 받은 거지. 네가 생각한 것처럼 이상한 관계 아니었어. 이상한 관계가 아닌데 둘이 뽀뽀도 했어? 뭐? 나 봤어. 15살 때 엄마가 계속 서울에 오는 게 그 아저씨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서울 수업 싫다고 했던 거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건 우진아. 아빠한테 미안해서 나 때문에 주말에 혼자 시간 보내고 있는데 엄마 그러고 있는 거 알면 아빠가 슬퍼할까 봐. 우진아, 잘못 본 거야. 엄마 진짜 안 그랬어. 그리고 그때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무서워서 숨겼어. 그래서 그 아저씨 아들이랑 같은 수업 안 들으면 계속 다니겠다고 했던 거야. 아들이 그때 서울 수업이 싫다고 완강하게 나왔던 건 역시 이유가 있던 것이었어요. 아내가 끈질긴 설득 끝에 다시 특강을 듣게 되었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반대로 그 남자 아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 아니면 가겠다고 했답니다. 고작 16인 아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안고 버텼을 생각을 하니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 시작된 관계라고 하니 불현듯 하나의 불안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심장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차게 요동쳤고 제 시선에는 어머니 뒤에 숨어 불안한 시선을 던지는 딸이 보였어요. 여보, 아니지. 어? 아니지, 하영이. 여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당신 아이 맞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내가 길길이 날뛰며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의심이 불이 짚어진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단행해야 했죠. 딸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뽑아 담는데 눈물이 정말 말도 못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아내는 서울 집으로 보내버렸고 우리 가족은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빌고 또 빌었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진짜 불일치였죠. 아내를 만나자마자 뺨을 내리쳤고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초연한 표정으로 맞고만 있더군요. 알고 있었어?
하영이 내 딸 아닌 거 알고 나한테 맡긴 거야? 몰랐어. 그건 진짜야. 의심만 하고 있었어. 아니었으면 해서 그냥 모른 척한 거야. 왜 그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 나를 속이고 무려 8년을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봐줘? 지금 이 상황에서 봐달란 소리가 나와? 나 애들 엄마로 살고 싶어.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잘못했어. 알고 보니 아내가 만난 그 남자는 인터넷 입시 카페에서 활동하던 애아빠로 아들에게 서울 특강 자리를 봐줬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애 엄마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애아빠였던 것이죠. 그 사람은 아내처럼 똑같이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저와 달리 죽이 척척 잘 맞았던 거예요. 처음에야 입시 정보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났던 건데 잦은 만남은 결국 불씨를 만들고 불을 지핀 것이었죠. 이유가 어찌됐든 불륜은 불륜이고 결과는 처참했지만요. 문제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여자와 더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제 머리를 아프게 한 건 딸이었어요. 보낼 거야? 어떻게 보내? 내 딸인데. 종환아. 엄마, 우리 하영이 태어날 때 옆에 있었던 거 나야. 탯줄도 내가 잘랐고 하영이 첫 걸음마 할 때도 내가 있었어. 하영이 엄마보다 아빠 소리 먼저 한 애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 딸이 아니야? 아휴, 어쩌냐. 나는 모르겠다. 남의 자식 키우는 꼴도 보기 싫지만은 하영이를 어떻게 보내. 나쁜 것, 아주 못된 것. 어떻게 지가 그래. 지가 어떻게 너한테 그러냔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딸은 제 딸이 아니었으니 아내에게 보내야 했어요. 더불어 친딸이 아니니 법적으로 제 딸이 아니라는 소송까지 해야 했지요. 하지만 딸은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제 딸이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외도로 낳은 딸이라는 것이 밝혀진 그 순간에도 말이에요. 결국 그 문제로 여러 날 고민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우진이, 하영이 둘 다 친권 포기해. 양육권은 포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친권까지 포기하래? 그리고 하영이까지? 하영이는 왜 나한테 안 보내? 닥쳐! 둘 다 내 자식이야. 당신이 털끝도 손대는 거 이젠 용서 안 해. 우진 아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우진이도 하영이도 절대 못 보내. 친권까지 포기해. 앞으로 둘 다 볼 일 없도록. 안 돼. 절대 안 돼. 우진이 다시 의대 보낼 거야. 이대로는 포기 못 해. 무슨 수로 보낼 건데? 우진이 이미 다른 거 공부하기로 했어. 당신이 이제 간섭할 문제 아니야. 공부? 무슨 공부? 빨리 재수해서 다시 가야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당신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걸. 어차피 우진이 성인이라 당신이 친권을 가지고 있든 말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나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우진이한테 짐이 될까 싶어 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하영이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얼마나 최악의 엄마인지 모르겠지? 우진이가 자기 노트북에서 그 영상을 확인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 나는 감히 상상도 안 돼. 나 같으면 미안해서 의대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할 거야. 그건 나도 후회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애 인생까지 망쳐야 돼? 부모는 애가 바른 선택을. 당신은 바른 선택을 할 줄도 모르면서 무슨 부모 타령이야.
당신이 애한테 그런 훈수를 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인생 망쳤다고? 아니, 우진이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두고 봐. 당신 없이도 우진이가 어떻게 훌륭하게 성공하는지, 당신 없이 우진이가 얼마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지. 여보, 나는... 인생을 망한 건 곁에 아무도 없는 당신뿐이야. 모르겠어?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 친권을 포기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소송까지 하게 되면 결국 아내와 상간자가 제게 물어야 할 위자료는 상당했어요. 정신적 손해배상을 더불어 5년치 양육비까지 걸려 있으니 아내 입장에선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상간남은 아내와 단순한 파트너였을 뿐이라며 선을 그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또 아들을 찾아왔던 모양이더라고요. 딱 한 번만 만나달라 간절한 청에 만나러 갔다가 엄마가 내 삶에서 사라져도 그다지 슬플 것 같지 않다는 매정한 말을 듣고서야 결국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IT 계열의 직업을 가지고 싶다며 새로 공부도 시작하고 대학도 그 방면으로 재수하기로 했다고 했다더라고요. 의사 아들이 갖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직접 가시고 제발 더는 자기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말까지요.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을까 싶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는 오롯이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으니 아이들은 부디 엄마에 대한 원망을 조금 내려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을 스스로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요. 겨우 아내와의 일을 정리할 무렵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후회 안 하겠어? 뭘? 하영이 말이야. 후회 안 해. 하영이 누가 뭐래도 아빠 딸이고 네 동생이야. 알지? 아빠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뭐. 아들도 내심 친자식이 아닌 동생을 제가 데리고 살게 된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죠. 아들은 아직 어려 그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내 핏줄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간 알 날이 오겠죠. 앞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을 멀리하고 진심으로 웃을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